안녕하세요, MG 여러분. 오늘은 키다리 아재 찬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가까운 부모님 찬스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미 자리 잡은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MZ 세대들이 좀 출발을 좀 스무스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키다리 아저씨는 회사,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을 이끄는 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의 우리 소사이어티, 사회에 대한 도움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 어떤 따스한 지원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MZ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는 유연한 출퇴근제 같습니다. 아침에 7시에 출근할 수도 있지만 11시까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출근하게 해주는 건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일찍 나온 사람들은 또 퇴근을 일찍 하는 거 4시에 하고 늦게 나온 사람은 좀 늦게 하고 이렇게 출근 시간이 좀 유연해지면 회사 근처에 살면서 월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치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살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월세 부담, 멀어지면 아무래도 월세는 좀 저렴해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식사가 굉장히 MZ들의 그 소비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어, 큰 기업이라면 식당이 있을 거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식당이 없는 조그만 회사라면 주변에 식당에 어떤 쿠폰을 사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 MZ 세대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은 MZ 세대들한테는 뭐 월 60만 원 정도의 세이브가 되는 큰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 뭐 음료수, 물, 간식 이 정도는 좀 어떤 회사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탕비실에 준비해서 MZ들이 이제 너무 비싼 그 스타벅스 이렇게 비싼 커피 투썸 비싼 커피 안 마시더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커피들은 꼭 필요할 때 좋은 날 드시면 좋겠고 매일매일 이렇게 드셔야 되는 커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면 이것도 큰 비용이 세이브 되는 결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조금 더 복지를 따스하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좀 화끈하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버스라든가 지하철 2030한테 좀 지원이 있긴 있는데 더 좀 많이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 50%까지 할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뭐 중고차라든가 소형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지금도 조금 이렇게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화끈하게 50%를 매칭해 주는 거죠. 연료비도 50% 할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 휴대폰 정말 요새 뗄래야 뗄 수 없죠, MZ들한테. 이 요금도 50% 할인. 그리고 이제 무한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데이터를 이렇게 된다면 MZ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의 경우에 지금 아파트에서 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MZ들이. 그래서 비아파트, 빌라에서 사는데 뭐 좋은 빌라도 많이 있겠지만 또 좀 오래된 빌라들은 사실 안전한 게 되게 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 주변에 큰 길부터 빌라까지 뭐 가로등이라든가 CCTV를 좀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또 빌라 내부에도 좀 이렇게 이런 것 보안에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 지역 내에 이렇게 관리소 같은 거를 운영을 한다면 파출소 옛날에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뭐 직업도 좀 창출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처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파트가 또 좋은 게 그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아파트인 빌라 지역에 살더라도 그 지역 내에 이제 요새 공실이 많은데 상가 공실 이런 걸 정부가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독서실이라든가 라운지 또 헬스장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2030 세대들이 해당 지역에 사는 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면은 무료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된다면 비록 아파트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MZ들이 안전하게 빌라에서 살고 또 주말이라든가 주중에 이런 커뮤니티를 쓸 수 있는
유사하게 사용 가능한 기회를 준다면 MZ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어디에서 이제 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멋있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우리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기성세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면 MZ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뭐 곧 계속해서 이제 65세가 될 텐데, 1000만 명이 아마 곧 돌파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건 아니고, 자산 상위 한 0.1%에 속하는,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 한 10,000명 정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그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돈이 그렇게 아주 꼭 필요한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 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이 자동 이체해 가지고 MZ 세대들의 지원금으로 갈 수 있게, 이게 1년 동안 모이면 이제 1200억 정도가 되고, 자산 상위 한 1% 정도에 되는 분들이 이제 1000만 명 중에 한 10만 명 되겠죠? 이분들이 받는 금액의 한 50%, 한 50만 원을 이렇게 펀드로 제공을 해주면은 연 6천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상위 한 10% 내에 속한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 10%, 그러니까 월 한 평균 10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은 1년에 1조 2천억이 모여요. 이렇게 모인 돈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그 기성세대로 가는 이 돈들이 다시 이분들의 기부에 의해서 2조 정도가 어떤 해당 그 관리 부서를 통해서 MZ들한테 쓰인다면, MZ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격려 쪽으로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그 제안은 아제투 MZ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아주 긍정적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부 활동을 많이 하는 연예인들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이제 대중의 인기라는 것도 같이 왔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기부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성 세대들도 여유가 생겼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 열심히 산 거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들의 이제 노력 이제 중요한데, 그분들의 노력 플러스 또 가까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도움, 또 사회의 도움으로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저부터도 이렇게 적극 동참을 하고 싶고요, 당연히. 그래서 왜 기부하는가? 이게 이제 의무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겠죠. 뭐 세금 띄어가듯이 띄어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사회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될 텐데, 본인의 명성으로도 좋고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은 이 관리 기관에서는 명예 배지, 뭐 사랑의 열매 배지를 주듯이 명예 배지를 준다든가 명예 반지. 그래서 무슨 뭐 명품 뭐 반지보다 더 이거는 자랑할 수 있는 반지겠죠. 이런 반지를 찬다면 내가 평생을 받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우리 MZ 세대를 위해서 나는 내놓았다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뿌듯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하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거는 이 우리 기성세대가 MZ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우리 MZ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이 과도한 우리 부동산 중심의 자산 증식이라든가 이를 다루는 언론이나 매체. 이거 왜 이렇게 뜬금맞게 갑자기 부동산 얘기냐? 아마 좀 다음 장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MZ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동산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국영수만 잘하면 뭐든지 그냥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온 우리 기성세대의 교육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남들한테 대한 배려라든가 또 기성세대들하고 너무 이제 생각이 다르게 자기만 아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가끔. 근데 이게 MZ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MZ들은 또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잘합니다. 가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교육을 잘못한
기성세대의 문제 같은데 결국 이런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또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이 중요하다면 또 사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균형 있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아재 세대, 기성 세대들이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 한 예가 이제 지금 MZ들이 이제 주식 투자들을 요새 많이 하는데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위험을 삽니다라는 프로를 했어요. 혹시 보신 MZ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MZ들이 요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최근 1년간 너무 좋았잖아요. 코스피가 삼전 하이닉스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금융 공부도 안 하면서 이제 뛰어들었죠. 그리고 빨리 이제 좀 주식으로 돈 벌고 싶어서 레버리지 투자까지 이제 빚을 내서 하는 투자까지도 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TV나 유튜브 언론에서 너무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포모가 오고 나만 미싱 아웃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참가를 적극하다가 다 잘못됐죠. 많이 돈을 잃었는데 근데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식 투자, 레버리지 투자 왜 하느냐? 거기서 이제 물어보니까 다 대답이 부동산 때문이었어요. 빨리 그 부동산을 갖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결국 이런 주식을 하는 이유도 부동산 때문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전달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좀 드신 70, 80 세대들이 집이 최고의 수익이다. 집을 지켜야 된다. 집은 함부로 샀으면 파는 게 아니다. 최고의 수익을 계속 보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세시고. 또 5060 부모님 세대들도 전세 끼고라도 빨리 집 사야 된다. 갭 투자해야 된다. 그 집을 사놓고 그 집에 집값이 오르는 거를 내가 이제 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좀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3040 세대도 이제 아직까지 벌어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대출을 최대한 이제 어, 끌어다가 전세도 살고 대출로 또 집도 살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최근에 이제 대출에 이제 제한이 생기니까 주식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이 부동산을 빨리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조바심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 있는데 삼전 하이닉스도 요새 좀 이슈가 있었죠. 그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전년도에 내고 올해도 이제 예측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너스를 줄 수 있죠, 당연히.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너스를 최대로 많이 달라고 그리고 안 주면 그렇게 안 주면은 파업을 하겠다. 파업을 상당 기간 했어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협박이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그분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건 맞지만 그들만이 잘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반도체라는 이 사이클 때문에 적자를 상당 기간 있었고 투자의 기간이 있었고 회사가 또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이 처음 반도체 투자 때부터 회사가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얻어낸 이익이고 또 여러 주주들이 투자해주고 참여해주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최고의 이익인데 이거가 다 먼저 어, 매출에 대한 이익을 먼저 종업원들이 다 지금의 종업원들이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안 주면은 파업하겠다. 이거는 조금 너무 가깝게 나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타 부서 간에도 삼전 내에서도 서로의 어떤 보너스도 서로 쉐어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하청업체 같은 그들에 대해는 어떤 배려도 없고 또 주주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거. 그래서 조금 뭐 5억 대신에 저는 뭐 이번에 3억만 받을 테니까 1억은 우리 회사 내 다른 데 보너스 주시고 1억은 하청업체에 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 진짜 지금처럼 이공계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 너무 좋은데 응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기성세대가 좀 잘못 가리킨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부동산도 참 마찬가지인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 집을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는 이런 것들 또 집값이 오르면 중간에 팔고 또 갈아타기 해가지고 또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집이 이제 최대한 값이 오르면은 이제 결국 최대로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게 굉장히 성공하는 인생처럼 비춰지는 이런 잘못된 교육
나만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죠. 부동산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규제를 하니까 또 전월세 문제가 생기고, 결국 피해는 MZ 세대들로 다 가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제대로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이거를 또 빠르게 하다 보니까 모든 피해가 이 젊은 MZ 세대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큽니다. 특히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거,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게 부동산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을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버는데, 사실 이 근로소득은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냅니다. 49.5%까지 냅니다. 번 거의 절반 가까이 누진으로 내죠. 많이 벌수록. 그래도 우리 다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번 돈은, 사두고 매일매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나서 부동산이 최대로 이제 오르게 되면은 팔아서 많이 벌게 되는데, 세금을 매우 적게 내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을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 방법이 급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어, 잘 이렇게 매니지를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제는 다 찬성할 게요.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양도 차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얘기도 많아요. 중소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이 복잡하고 이제 골치 아프니까 회사 다 팔아버리고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버는 수입이 훨씬 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돈을 이분들은 벌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그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거죠. 다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도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불로소득, 또 부동산의 그 잘못된 그 고수익,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의 MZ 세대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잘못인데, 결국 국영수 만능에 대한 이것부터 좀 제거해야 돼요. 국영수만 잘하면 무조건 칭찬해주고, 친구는 다 경쟁자고, 그래서 협력할 줄 모르게 만들고, 또 학교에서 지금 도덕이라나 윤리 교육 등이 너무 비중이 줄었어요. 안 가르치고 아예 또 수업 시간에 딴 자율학습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 윤리 의식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충분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나만 잘 되면 되고, 서로 이제 SNS에 막 자랑하는 거가 이제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고쳐야 될 건 이제 부동산 만능이죠. 그러니까 근로나 사업보다, 또 주식보다도 이 부동산을 통한 수익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동산으로 몰린 거였죠. 그래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여전히 부동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제거해야 되고, 돈 벌어서 다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정말 목표가 그럼 그런 건지, 행복의 목표도 그런 건지, 성공이 결국은 그런 건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된다. 부동산만이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그 당연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류가 이 욕망이 없다면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았겠죠. 돈 많이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겠다. 이거는 뭐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당연한 욕망이고, 또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다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절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천천히 부자가 되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창피한 일 하지 말아야 되고, 내로남불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어, 마음속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내가 많이 받았으면 좀 내줄 줄 알고 내리사랑하겠다는 거고, 아까 그 제안드린 국민연금을 우리 MZ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가 있는 기성세대가 내주듯이,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면, 양보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MZ들이 뭐 해볼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내주고 함께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 출발하는 MZ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Z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재 세대가 사실 국영수 만능, 부동산 만능 잘못된 좀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 이제 우리 세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Z들은 이제 정말 무엇이 성공이고 누가 부자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을. 그리고 도움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다음 편에 이렇게 성공과 행복, 우리 인생이 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좀 취득하고 내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면 좋을지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